사실상 통합이 됐다 이렇게 써놓은 그 매체도 있어 지금. 그런데 사실상 통합이 됐다?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이렇게 봤더니 세보수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통합이냐고. 세보수당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지금 다 정리하고 당대당으로 하자. 양자연합해서 하자.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 곽동수 평론가 같은 경우라면 진짜 그 현장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런 것들도 조언도 하고 지켜보고 그랬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이거 지분 때문에 이런 거잖아. 맞습니다. 근데 세보수당은 자기가 지금 현재 7명인가 의원이 있죠. 세보수당 8명. 8명. 네. 8명 플러스 알파. 이걸 달래라는 거야. 이걸 달래려고 하면 실제로 야 니네들이 8 플러스 알파면은 이현주 나도 그러면 뭐 나 플러스 알파 받아야 돼. 이 난리를 친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반으로 쪼그라들어요. 그렇게는 죽어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로가 얘기가 안 맞고 나머지 사람들은 흡수하는 형태로 가도 감지덕지지. 이현주는 어우 정말 저를 공천해 주시기만 해도 고맙습니다. 이렇게 가겠지. 그렇지만 세보수당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알아두셔야 될 게 지금 보수 통합이 안 되는 이유를 구조를 보면 나오는데요. 자유한국당에 108명 의원이 있고 예. 지역위원장들이 남아 있지만 이 7대3 정도로 친박의 비중이 높습니다. 예. 박근혜가 뽑아놨던 사람들이죠. 홍준표가 좀 물갈이를 하긴 했지만 그게 3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들 둘은 대립을 해가면서 어떻든 황교안을 친박이 아니라는 걸 선언하지 않는 사람을 대표로 모시자라고 맞아요. 옹립을 시켰던 게 이제 1년 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황교안이 거기서 주춤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친박은 친박 나름대로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새를 삐졌지. 굴리는 건 좋지만 우리를 모욕하지 마라. 그러면서 홍문종이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공화당 쪽에 있는 세력도 사실 홍문종 계열은 지금 잠깐 외출한 거지 다시 복귀할 거야라고 하는 세력이 있는 쪽이고. 그래서 새로 당 만들잖아요. 지금.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세보수당은 8명이긴 하지만 이들은 바른미래당 출신으로 와서 탈당파로 돼 있어서 절대 자유한국당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친박들하고 같이 못하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들어가면 숫자 때문에 들어가기 전이 가장 힘이 많아요. 예. 들어가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자기네들을 보호하려고 그렇죠. 결계를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박형준은 친이계 세력들에 있었던 그 주변에 있는 당연하죠. 올드 친이계인 이재호 같은 경우는 좀 또 자기 상임위원으로 따로 만들었잖아. 따로 갖고 어. 있지만 이 영이라고 얘기할 수는 친이계 쪽은 생각이 다르니까 원래 이 당이 우리 거였어. 그러니까 최소한 4개 집단에서 6개 집단 정도가 있는데 김문수가 거기서 또 하나 치고 나오고 7개에서 8개까지 늘어난 거를 정리하려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쇠꼬챙이 하나로 구불구불 돼 있는 거 7개를 한꺼번에 관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을 딱 맞춰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당구 생각해 보시면 아는 게 직선으로만 가는 방향에서 큐대가 휘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한 번에 하냐고. 더 나쁜 건 안경을 어떤 거든 7개쯤 끼고 나서 맞춰서 한 번에서 막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무시되고 있는 게 박형준 그 혁통위 위원장이 지금 통합추진위원장 쪽으로 바꿔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5명이 대표가 됐다는 거는요. 네. 리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5명의 대표 중에 1명을 세보수당이 해라. 그러니까 세보수당은 싫죠. 세보수당은 정병국으로 이름도 뽑아놨었고 원내대표 심재철이 자한당을 대표하고 그리고 여기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 있지만 정말 큰일 이현주가 공동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끌고 나가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혁통위라고 하는 것들이 해체돼서 통준위로 그 통합신당이라고 만들어내겠다고 하는데요. 절대로 통합이 되지 않을 거고 봉합도 힘든데 그걸 열심히 붙이려고 하는 게 조선일보입니다. 맞아요. 하나로 묶어야 겨우 이긴다. 조선 동아 그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현재 보면은 어디야 매일경제 뭐 이런 신문들이 다 기우제를 지내듯이 조중동 문매연 예, 기우제를 지내듯이 여기를 그 연합을 하길 바라고 있고 심지어는 연합뉴스도 자기 이름 때문에 그런지 연합 그런지 여기에 통합을 갖다가 은근히 지지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꾸 우리가 잊어버리는데 쟤들은 다 뭉쳐도 우리랑 해볼까 말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력을 다해서 뭉치는 거고요. 민주당은 지금 지지율이 선거 앞둘 때는 아닐 때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더불어민주당은 2가지 면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당이 열심히 제시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련된 대처하는 방향에 있어서 제대로 잘 끌고 나가고 있으면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야 쟤들은 뭐 앞으로도 준비가 됐고 현재도 잘하고 있으면 우리끼리라도 모여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저희 어렸을 땐 이런 애들 똘마니 뭐 이렇게 불렀었는데 모이다 보면 이길 거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도 이기려면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리더가 없어요. 근데 그 리더 역할을 맡고 있는 게 하필이면 황교안이야. 아, 그러네 문제네. 그러니까 진짜. 그쪽에서는 조선일보가 오죽 답답하면 야 전면에 나서서 지시한 거는 정말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 총재께서 당 대표한테 지금 하달을 했는데 네. 그러면은 종로 출마라고 하겠네요. 추론을 해보니까 그러네. 아니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아니면 이게 아니면 조선일보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아,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황교안을 까겠어. 그야말로 핀셋으로 뽑아내고 거기다 윤석열을 집어넣기 위한 작전을 들어가겠죠. 아니면 그 뒤에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거의 여왕이 필요할 때다라고 하면서 네. 분위기를 바꿔서 나경원을 다시 밀 수도 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 단언컨대 조선일보는 나경원을 밀지 않아요. 못 밀죠. 예. 완전 생채기가 나서 사실 나경원은 수사를 안 한다 그러지만 예. 나경원에 대한 이미지는 아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중에 비호감도 1, 2위 다둘 거예요. 비호감도로만 따지면. 조선일보 기자들도 싫어요. 근데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걔들은 비호감도가 높은 애들이라도 필요하면 써요. 그 문제는- 비호감도 1위 안철수도 당대표 한다고 하는데 뭐 근데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안철수로 가지.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이 앞으로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비대위 다시 한번 꺼내와 보거든요. 캐비넷에 내가 한 3개월 묵혀둔 거야. 비대위를 구성을 하는 쪽으로 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보수통합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도저도 잘 안 되고 사실은 해체 모의 하려고 했지만 더 많이 모이는 상황이 아닌데다가 계속 삐그덕거리면 합친다고 해봐야 시너지가 납니까? 지지율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봐요. 더군다나 지금 배신자 그룹들을 다시 받아들인 거에 대한 반발이 엄청 심하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친박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보수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황교안이 저렇게 지지율 끌다가 막 진짜 원균이란 소리까지 듣는 이 상황이라고 하면 조선일보 총재님들이 이제 이를테면 황교안 내리고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하는 거 선동하면 그거 버틸 만한 재간이 황교안한테 없죠. 있겠냐는 거지. 근데 그 시점을 총선 이후로 보고 있다는 거죠. 어차피 네, 17분 총선 이후로 남았으니까. 예. 이제 보고 있으니까 지금 종로에 출마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황교안이 살아남은 종로에서도 법이 딱 하나. 지고 네. 총선에서도 진다. 그러면은 진짜 명분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물러나고 비대위로 가자라고 말하기가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조선일보 총재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지금 미리 이제 윤석열을 준비해 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 같은 사람이 황교안을 모셨어야 되는데라고 통탄하는 부분이 오늘 지금인데요. 지금 황교안은 연습해야 됩니다. 뭘 연습해야 되느냐? 통합을 모으는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자기를 내려놔야지. 그리고 내려놓는 거 어떻게 내려놓을 거냐고. 당대표 안 한다고 내려놔야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먹혀요. 그 네. 정도로는. 오늘 황교안이 비정한 자세로 넥타이도 반쯤 풀고 또 흐트러진 불출마? 모습.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부족한 리더십으로 1년간 보수통합을 꿈꿨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정계 은퇴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고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야. 말도 필요 없어. 그러면 뭉쳐야 그러면 될 뚜껑도 열고. 그렇지. 야, 그건 아니었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보수통합의 명분이 생겨요. 그러면 유승민이 감동했다. 그러면서 합치고 이렇게 되는데 절대 그런 걸 못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거 말고는 살아날 길이 없어요. 이렇게 은근히 황교안을 지금 죽이는 것은 민주당한테 불리하라는 것 같은데 지금 형? 아니야. 이 사람이 가끔가다 작새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 이렇게. 아니 왜 우리의 민주당에 전략과 무섭니다. 아니 우리 저 민주당을 위해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엑스맨을 갖다 이런 식으로 막 영웅을 만들어주면서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도 못 주잖아 황교안한테. 미안하니까 그냥 본인이 나중에 대선으로 그것도 무슨 말이야. 잠깐만. 그러니까 그래서 난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결국엔 대통령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식으로라도 진정 보수통합, 뭐 자신들 말을 내어한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내가 당대표 사퇴하겠다. 그러면서 보수통합은 무조건 해야 된다. 하면 당연히 대선 때 바로 소환되지. 그러면 자기 가치가 엄청 커지는데 이게 소탐 대실이라고 상품권 그 삼성한테 받은 상품권 에버랜드 입장권 혼자 뭐 다 이런 먹은 거 그런 걸 다 먹는 사람이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겠냐 이 이야기예요. 못하죠. 네. 대선 정치 일정으로 보면은 저렇게 자기 찌질한 모습을 다 노출하면 국민들한테 기대 심리가 사라지는데 이럴 때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 환상을 심어주는 효과가 정치한테 필요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정치에 들어오면 엄청 잘할 거야. 그런 환상을 심어준 상태에서 실제로 실력을
너무 많이 노출을 시키다 보면 아 실력 없네. 얘는 안 되겠네. 가 내부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뭐 끝이야. 음. 정치인은 진짜 그거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킬 것도 없이 원래는 지금 들어올 게 아니라 한 3-4년 묵혀뒀다가 대선 때 바로 들어와갖고 실력 검증 없이 바로 떠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황교안은 지금 한 1년쯤 된 거잖아요. 당대표로. 그러니까 온갖 모자란 것은 다 보여준 다음에 지금도 난 늦지 않았다고 봐. 정계은 때 해야 돼. 진짜 좋은 결과가 있는데 자유한국당으로 가세요. 알려줘.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14분밖에 안 지금 남았어. 푸나까지 왜 그래 지금? 아니야 맞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그렇게 하면 민주당이 엑스맨으로 남아서 나와도 어차피 까발려져서 안 되는 건 아는데 지금 그 정도의 결단이 안 되고 서로 그 예전에 다들 아실 거예요. 그 호리병 속에 손 집어넣어서 뭔가 움켜쥐면 절대로 못 빼죠. 그 쥔 걸 내려놔야 넣을 수가 호리병을 있는데 깨면 그렇죠. 넣어줄 수 있어. 근데 당이 내려놓는다는 깨질 거야. 거를 흉내까지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 흉내 내는 거에 속을 국민들이 없고 지금 통합신당이라고 얘기하지만 목적 없이 당선되기만을 위해서 당을 합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물이 나고 있는데 그 주역은 당대표입니다. 당대표가 뭐 결정을 못하고 선거 있는 때만 오면은 뭐 연대를 한다, 당을 합친다 그러면서 낡은 정치의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게 예전에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 진보 진영을 갖다가 아주 통렬하게 조롱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지네들이 그 꼴을 하고 있으면서 세상에 아니 국회에서 다 통과된 법을 갖다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위성정당까지 만들면서 그러면서 조은영 같이 정말 이 사람은 바둑의 신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을 정말 찌질하게 불출마까지 한다는 사람을 갖다 제명을 시키고 누가 알까기 조윤현 어? 선생이라고 하던데 이제는 바둑이 아니라 알까기 알로 전락했어요. 알까기 완전히. 구단. 진짜 알 까기를 당하고 있는 거 자기가 알이 돼버렸 진짜. 얼마나 창피해. 그 바둑 진짜 팬들을 모욕하는 나라면- 일이야. 그럼요. 나라면 진짜 저렇게 안 살 것 같아 나이 먹어가지고. 지금 만약에요. 자유한국당 대표가 유승민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비슷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나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머리도 타고나는 거라고 봐. 그러니까 경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 캐릭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늘공 스타일이 있고 선출직 공무원 어공.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늘공과 정치적으로 어공.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는 스타일이 있는데 황교안은 사실상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면요. 대선은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어. 그냥 국회로 가서 자기가 수사받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대략은 검사기 그렇구만.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걸 알아. 그러니까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 그 자리에 과분한 자리에 올라가 있으니까 당이 잘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유승민을 소환한 이유가 그래도 유승민이 헐났죠. 그런 자리라고. 아니 그런 보면. 측면에서 사실은 자유한국당 안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은 유승민 대표를 모셔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7대 내부에서 3밖에 안 되니까 3위 아니 극복밖에 그러니까 안 되는 내부에서 거죠. 지금 50%를 자르겠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 50% 자르겠다는 말이 어디서 주로 나왔겠느냐? 바로 이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친이계에서 나온 말이에요. 50%를 어디서 자르겠어요? 다 친박에서 자를 거지. 그렇게 되면은 이 50% 잘라내고 세수를 갖다 들어오게 되면 분위기가 5대5 혹은 5대4로 친박이 찌그러진다고 쪼그라들게 됐어요. 이런 방식을 예전에 이미 박근혜가 했었고 총선의 공천을 통해서 공천 살인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당의 구도 변화를 갖다 만들어 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역으로 친이가 7, 친박이 3이었어. 공천 학살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5대5에서 6대4 정도 수준으로까지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접수를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 더 던져볼게. 황교안보다 이현주가 더 나아요. 돌파력이라도 있어. 고품격 이간질 방송 채널입니다. Welcome to the Seller's World. 아 진짜 이현주가 올랐지. 이현주는 있잖아요. 그 광야의 선 야수의 심정으로 바른미래당을 탈당해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배포가 있는 인물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현주가 헐라요. 지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현주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한 3% 더 오른다고 봐요.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황교안을 아주 뭉개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자체는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계속 뭐 지금 공관위 부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유한국당 내 모든 구성원들이 이죽이죽 거리다가 화장실에서 황교안 욕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누군가가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하면서 그 목소리가 밖으로 계속 삐져나오기 시작하면 황교안 못 견딜 거예요.
황교안 스타일을 딱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자기한테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바로 보복하는 스타일이더라고. 말로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를 안 줘요. 어제 PK의 그러니까 TK의 모 국회의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TK의 무슨 뭐 이렇게 물갈이 이야기하면서 무슨 TK가 뭐 바지냐 봉이냐 뭐 이런 식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했어. 네. 그 간담회 하면서 실제로 했는데 황교안이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냐? 난 못 들었다고. 그 상대방을 막 예서 무시하고 이렇게 얼굴 표정이 그냥 표정이 드러나더라고요. 예. 자기를 숨기지를 못하는 포커페이스가 전혀 안 되는 인간이에요. 음. 표정만 똑같지 하는 워딩들은 전혀 자기를 전혀 숨기지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더라고. 그러니까 권위주의가 몸에 쩔어 있는 거예요. 감히 네가 나를 이런 느낌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현주가 훨 나아요. 난 내가 생각했을 때 그래. 이현주도 표정은 다 드러나요. 아니 그 이현주는 표정이 문제가 아니라 돌파력에 있어서. 뭘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당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와신 상담 4.0인지 5.0인지 무슨 샤프 펜슬 그 굵기도 아니고 요거 만들어 가지고 자유한국당하고 이렇게 뭔가 그 통합을 논할 수 있는 4.0 이면 호연직이 4.0이 얼마나 두꺼운 건지 아세요? 샤프 펜슬이 아니 그거는 거의 뭐 사비연필. 그 같이. 사비연필 정도야 진짜. 그 정도의 상황이야. 그러니까 네. 어쨌든 간에 진짜 알겠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참. 아무튼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저는 정말 선관위가 제대로 역할만 하면 이번 기회에 자유한국당이 개망신당하고 해체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이냐? 일단 미래한국당 제대로 그 정당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찰 제대로 수사하고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고발할 정도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조치들을 갖다 취하고 그러면은 개도 구록도 다 놓치는 꼴이 되거든. 의원은 저쪽으로 빌려주는데 뭐 맘대로 뭘 할 수는 없고 뭐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통준이 자빠지고 이러면 그냥 완전히 4분 5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선거를 치러야 돼. 그럼요.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 바라고 있는 게 그림이 딱 이런 거라니까. 미래한국당 2.9% 그리고 세보수당 뭐 2.8% 뭐 또 우리한국당 뭐 1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보수에서 우수수 살려나갈 모든 당들이 다 3% 미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비례를 하나도 안 주거든. 예. 황교안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 응. 이건 진짜 고품격 조언인데 이미 늦었을 수도 있죠. 뭐냐면은 통합이란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예. 선거에 임했다면 통합이 안 됐을 때 리스크라는 거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어떤 소위 말하면 지들 말하면 보수의 세를 집결하는 그 전략으로 가면 대패는 안 할 거라고 보는데 통합이라고 하는 열차를 출발시켜 놓고 결국에 결과물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심각한 게 다수의 아주 핵심이 아닌 지지층은 투표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는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결과물이 안 났을 때 생기는 리스크. 이번 선거 폭망했네 하고 투표장에 안 나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통합이라는 운을 띄우지 않고 계속 가면요. 어떤 그 선동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을 그래도 밀어줘야 맞아요. 뭐 그러면 다른 장들이 스킵하고 갈 수가 예. 있는 건데 지금 이거를 내가 보기엔 염두에 두지 않고 그래서 시작한 위성 출발이야. 정당을 만든 것 자체도 패착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하나로 단일화돼서 모여도 시원찮은데 음. 이 선거법을 망신 준다고 위성 정당 만들고 그래서 비례는 절로 밀어. 그러니까 할 말이 얼마나 많아. 동수 형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지만 너는 뭔 이렇게 말이 많냐. 핵심적으로 할 말을 딱딱 정해놔라. 이러면서 저를 계속 디스하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냥 줄여 그랬지.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아주 선거같이 특히나 이거는 선전이 아니잖아요. 선동하는 그런 장소잖아. 선동하는 공간에서는 짧고 굵고 그야말로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을 수 있는 거 한두 개. 이것들을 던져주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그게 결국 선거를 지배하니까 슬로건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슬로건이잖아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뭐 예를 들어 비례는 미래한국당이 찍어주세요 이런 말도 해야 되고 뭐 통합을 갖다가 막 하다가 실패했으면은 통합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통합했어요 이런 말도 해야 되고 뭐 엄청나게 많은 말들을 해야 되는데 공약도 제대로 만들어진 게 없어요.
이런 상황이니 어저께 자유한국당이 소방관 등의 수당을 올리겠다고 그랬어. 얼마 뭐 몇만 원인 것을 몇십만 원을 올리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소방관 충원 반대했던 자들이 그런 공약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믿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증원도 아니고 충원이에요. 예. 인력이 법에 정해진 것보다 적어. 맞아. 그거 충원 좀 하자고 하니까 그거 예산 삭감하잖아요. 공무원 많이 만들면 안 어. 된다고. 그래놓고 수당을 올려주겠다고 하냐고. 이런 방식으로 선거 때만 해먹는 정말 전형적인 사기꾼 집단인 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 거고요. 지금도 자유한국당을 찍겠다고 하시는 분들 자체가 저는 내 스스로 개돼지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최소한 자유한국당이 정치권에 사라져야 우리의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세금 내놓고 뭐해? 내가 낸 세금인데 나를 위해서 쓰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퍼주기래. 세금 낭비고 퍼주기라고 하는 거야. 응. 근데 그걸 찬성하는 그 개돼지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서 어머니가 이해를 했는데 어머님께서 동창회 이런 걸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회장님 하시고 막 이래. 그러면서 어머니 동창회 하면은 동창회 회비 걷죠. 그거 동창회 회비 걸어가지고 회장한테만 쓴다 그러면 회원들이 뭐 하겠어요? 난리 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회원들을 위해서 다 밥 먹고 뭐 이러면서 다 회원들이 나눠 쓰는 거잖아요. 세금이 그런 거라고. 세금이 뭐 걷어가지고 그러면 뭐 어디다 쓰는 거냐고. 여태껏은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회장과 회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려먹었다고. 그러니까 부패다 못됐다 그래가지고 쫓아낸 거고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그걸 특히나 좀 힘들고 어려운 그 동창회 회원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회원들한테 조금 더 쓰자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고. 이렇게 그 설명을 해드렸거든.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국민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게 세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걷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평상시 때 복지에 대한 개념이 있었던 사람들이 선거 때 되면 뭐 조금 과장되더라도 복지 공약 이런 걸 들고 나와서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그건 사람들이 그나마 믿겠지만 예. 평상시 때 복지의 개념이라고는 시혜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를 절대 바꾸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런데 성향이 보수적인 사람들도 무상급식, 의무급식 같은 건 이미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럼요. 좋아하죠. 그렇다고 해서 무상급식 때문에 얘네들이 그때도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빚더미에 앉는다. 세금 낭비한다 이야기했지만 지금 이미 일상생활 속에 만약에 그걸 처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탄핵돼요. 지금 울산 교육감만 엄청 넘어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평상시 때 잘하는 게 정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평상시 때 못하면서 대표적인 모습 그러니까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에 박근혜 같은 정치인은 나오면 안 돼라고 했던 게 국민 마음속에 전 자리 잡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다. 사실상 황교안이 그 짝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 남산의 부장들. 이거 진짜 많이 봐야 될 영화거든요. 네. 여기 보면은 박근혜가 얼마나 닭짓을 해가지고 박정희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이런 것들도 슬그머니 나와요. 최태민 얘기를 다 빼긴 했지만 슬그머니 다 나오거든. 그런데 그것만 봐도 어르신들이 진짜 이 시기를 이러면서 나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봐야 되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사람들이 가질 않아. 그러네. 그래서 이 남산의 부장들이 지금 500만이 손익분기점인데 그 목전에서 지금 막 간당간당하고 있어. 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되도록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마스크 잘 하시고 손 세정제 하나씩 들고 다니시면은 신종 코로나는 침투할 수가 없으니까. 살죠. 예. 뭐라고요? 살죠. 손 세정제 제 그 아내가 네.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네. 형 그렇지 않아도 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갖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기 내가 이렇게 참 이렇게 후원을 한다는 걸 알까? 도대체. 그러니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제공해 준 거잖아요. 알았어요. 자 일단 오늘도 즐겁네요. 그러니까 이게